피부 장벽 무조건 좋아지는 장벽 세안법. 볼에 바람을 넣고 꼼꼼하게 해라. 피부를 다 스크래치를 내서 특히 가드름 등들이 많으신 분들은 여기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오늘부터 1일. 안녕하세요. 여러분, 피부장벽 전도사 레지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피부장벽 좋아지는 세안법 이론편에 대해서 함께 배워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진짜로 같이 세수도 해보고 우리 자기님들이 항상 궁금해하시는 세안에 대한 그런 질문들 한번 하나하나 풀어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여러 가지들이 막 여기 엉켜 있는데요. 1차 세안제로 가루하고 밀크 클렌저 또는 오일 클렌저 이런 것들로 가볍게 롤링 녹여서 흡착하는 이게 바로 1차 세안제의 역할이고, 이걸 잘해야 몸이 안 막힌다는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1차 세안하고 나서 잔여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가볍게 헹궈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약산성 젤 클렌저인 2차 세안제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세안 후에 우리 피부가 뽀드득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피부 장벽 망가지는 소리예요. 미끄덩 이 느낌이 정상이에요. 지난 한 주 동안 밀크 클렌저로 1차 세안하고 젤 클렌저로 2차 세안해서 세안법 조금 개선해 보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댓글로 어떤 변화? 기분이었는지를 남겨주세요. 그러면 서로 우리 자기님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다음 시간에 또 혹시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피부 장벽 세안법 보여드리기 이전에 항상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 Q&A 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언니, 저는 화장 안 하고 선크림만 바르는데 폼 클렌저, 젤 클렌저 이거만 사용해도 되지 않나요? 자, 여러분, 요거는 정확히 이해해 주세요. 우리가 화장을 하건 안 하건 선크림을 바르건 안 바르건 하루 동안 여기 많이 쌓입니다. 기름 덩어리거든요. 기름은 기름으로 녹여서 흡착해서 지운다. 젤 클렌저, 폼 클렌저는 기름 성분이 아니에요. 계면활성제가 많이 들어있는 거품이 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일이 많이 들어있는 밀크 클렌저 또는 오일 클렌저, 이걸로 피지의 기름때를 녹여주는 거죠. 1차 세안제 먼저 쓰고 그 다음에 2차 세안제를 쓸지 말지 피부 타입 따라 내 피부 상태, 메이크업 정도 여러 가지 고려해가지고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언니, 1차 세안제로 클렌징 워터는 절대 안 쓰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솜이 순하고 저자극이라고 할지라도 이 손에 비해서는 엄청 자극이에요. 피부 장벽까지도 뜯어낼 정도로 접촉하기 때문에 이거 오래 쓰면요, 야금야금 피부 장벽 맨날 깎아먹어서 피부염, 지루성, 홍조 다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세안 기계라던가 솜으로 닦아서 지우는 형태 절대 우리 하지 않는 걸로 해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언니, 그러면 클렌징 밤은 1차 세안제로 어때요? 클렌징 밤은 오일을 단단하게 굳혀 놓은 거예요. 합성 왁스 같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 왁스는 모공을 막기 때문에 모공엔 절대 쓰지 않는 걸로, 여러분. 어차피 클렌징 밤이나 오일 클렌저나 지워지는 거 거의 비슷하거든요. 클렌징 오일 제품으로 지워주시는 게 훨씬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니까 여러분, 요거는 기억해주세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언니, 저는 화장을 조금 매트하게 커버력 높은 짙은 화장을 하는데 밀크 클렌저로 1차 세안해도 잘 지워지나요? 안타깝게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속력이 높다는 뜻은요, 접착제 성분이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우려면 여러분, 무조건 오일 클렌저로 잘 지우고요. 그 다음에 2차 세안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눈화장 진한 걸 지우려면 오일 클렌저로도 안 지워져요. 어떻게 해야 되냐? 리벤 아이 리무버. 얘는 다 지워버려요. 성분이 너무 안 좋다는 뜻이겠죠. 다 지워버리니까 맨날 오일 클렌저 쓰고 2차 세안 맨날 하면요,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지나면 피부 장벽이 정말 야금야금 까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메이크업을 조금 연하게 하는 거를 점점 습관을 바꿔 가시면 연한 메이크업은 밀크 클렌저로 아주 잘 지워집니다. 효과 가면 그 세안하게 되어 있는 이 세면대에 1차 세안제라고 해서 짜보면 밀크 클렌저가 나와요. 밀크 클렌저로 1차 세안 하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아침 세안으로 어떤 원장님은 물 세안을 해야 된다. 또 어떤 원장님은 반드시 젤 클렌저로 세안해야 한다. 이렇게 의견이 나뉘는데 뭐가 맞는 걸까요? 사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5년 전에 다녔던 피부과에서는 원장님께서 이 세안 교정을 해주셨는데 저녁에 밀크 클렌저로 1차 세안만 하는 거, 아침에는 물 세안만 해라 지도를 받고 열심히 실천을 했죠. 실시간으로 피부가 진짜 건강해지는 거예요. 민감한 피부이신 분들께는 정말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에서는요, 우리가 또 잘 때 뭔가 많이 바르고 자잖아요. 그리고 베개 커버에서도 많이 뭐가 묻고 그러면서 이것들이 엉켜서 트러블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 아침에는 반드시 젤 클렌저로 세안을 해야 된다. 이게 또 맞는 말이에요. 특히 모공이 잘 막히는 분들, 지성 피부, 또 여드름 많은 10대, 20대 이런 피부들은요, 반드시 아침에 젤 클렌저로 세안해 주셔야 돼요. 정리하면 이제 피부 장벽이 어느 정도 좀 괜찮다 이런 분들은 아침에 가볍게 젤 클렌저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아침 세안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 있죠? 오늘 상태 안 좋은 날, 그런 날만 물 세안으로 피부를 좀 편안하게 그냥 냅두는 거죠. 물 세안은 조금 찝찝해.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맞는 기초 있잖아요. 이거를 얼굴에 듬뿍 올려가지고 10초, 20초 정도만 가볍게 롤링하는 거예요. 촉촉한데 되게 개운한 느낌이 들어요. 요거 제가 하는 방법이니까 좀 민감한 날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이제 요 정도 설명 들으셨으면 내가 한번 이렇게 해봐야지, 이렇게도 해봐야지 하면서 실험해 가시는 거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째, 어떤 원장님은 1차 세안하고 2차 세안 꼭 하라고 하고, 또 어떤 원장님은 클렌저로 1차 세안만 해도 된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 건가요? 메이크업에 따라서 나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엄청 지성 피부고 10대, 20대라서 막 여드름 많은 피부다, 1차 세안제로 밀크 클렌저를 씁니다. 그리고 2차 세안제로 젤 클렌저를 꼭 싸주셔야 돼요. 선크림 바르고 촉촉하게 화장한다면 밀크 클렌저 쓰고 젤 클렌저 오케이. 그러나 내가 화장을 좀 진하게 한다, 이럴 경우에는 오일 클렌저 꼭 쓰고 젤 클렌저로 2차 세안 꼭 해야 돼요. 자, 이제 이런 경우 말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민감하고 쥐라 피부가 좀 어려운 분들 있죠? 그렇게까지 지성은 아니다 하는 경우에는 밀크 클렌저로 1차 세안을 합니다. 그리고 내 그날 피부 상태를 보면서 오늘 좀 괜찮아 하는 날은 젤 클렌저로 2차 세안 해주시고, 잘못하다간 뒤집어지겠는데 하는 날 있죠? 그런 날은 젤 클렌저 말고, 저는 밀크 클렌저를 그냥 한 번 더 짜서 2차 세안을 그냥 밀크 클렌저로 해버려요. 이런 경우도 도움이 됩니다. 단 이 경우는 메이크업을 연하게 했을 경우, 화장 진하게 했다면 반드시 오일 클렌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진하게 하지 않는 거를 적극 추천드려요. 근데 여기까지 다 듣고 빨리 피부 좋아지고 싶어요, 그냥 빵 떠먹여 주세요 하는 분들을 위해서 피부 장벽 무조건 좋아지는 장벽 제한법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쉽지 않아요. 이렇게 되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선크림을 무조건 바른다. 안 바르면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두 번째는요, 화장을 연하게 촉촉하고 지속력 낮은 그런 메이크업을 하셔야만 우리 피부가 진짜 좋아집니다. 저도 가끔은 화장 진하게 하고 까먹어 선크림 안 바를 때도 있겠지만, 너무 자주 꾸준히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피부는 분명 타격을 받아요. 이렇게 조건을 충족하셨다면 지금부터 피부 장벽 진짜 좋아지는 세안법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밀크 클렌저를 준비해주세요. 좋은 제품 많으니까 여러분한테 맞는 제품 쓰셔서 1차 세안제로 준비를 합니다. 자, 밀크 클렌저는 세정력이 중상 정도라면 오일 클렌저는 최상이에요. 우리가 데일리로 매일매일 쓸 거는 밀크 클렌저가 정답입니다. 지금부터 피부 장벽 건강해지는 밀크 클렌저 올바른 사용법 알려드릴게요. 요거를 이제 얼굴에 듬뿍 짜요. 여러분, 조금 짜지 말고 듬뿍 짜서 롤링을 해줍니다. 1분 동안. 여러분, 1분 동안 하기 쉽지 않아요. 대충 하지 마시고 1분 동안 하되 손에 힘을 빼고 살살 아기 만진다 생각하고, 그 대신 코랑 이런 굴곡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살살 녹이듯이, 턱 쪽에 살이 약간 들어가다 보니까 세안하기가 좀 어려워진대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피부과 원장님들이 세안할 때 볼에 바람을 넣고 꼼꼼하게 해라,
그래야 턱드름이 잘 안 생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대신 밀크 클렌저를 듬뿍 주셔야 돼요. 1분 동안 롤링해도 내 손이 바로 피부에 안 닿는 정도의 느낌을 유지하면서 충분히 올려서 1분 정도 해주세요. 1차 세안제 아끼면 안 돼요. 여러분 2차 세안제 아껴도 돼. 근데 1차 세안제는 자극 없이 녹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아끼면 안 돼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따뜻한 물로 유화합니다. 그럼 얘가 약간 꾸덕꾸덕해지고 하얗게 되기 때문에 이때 노폐물, 기름 덩어리들이 흡착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요거까지 꼭 보셔야 됩니다. 유화 안 하면 망고 쓸 데 없어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샤워기 절대 노노. 세면대에서 미온수로 충분히 잘 헹굽니다. 이제 2차 세안제 젤 클렌저 있죠? 네, 젤 클렌저로 거품을 샥 내가지고 얼굴에 샥 롤링 30초 해가지고 미온수로 잘 헹구시면 끝입니다. 이게 정말 피부 좋아지는 세안법이고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건성 피부는 실크, 지성 피부는 질긴 청바지, 이게 장단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청바지는 아무리 많이 빨고 막 40살, 50살, 60살 돼도 굉장히 튼튼해요. 이 건성 피부는 원래 실크가 드라이 클리닝 아무리 해도 윤기가 빠져요. 그럼 약간 후줄근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안할 때 이 건성과 지성은 좀 다른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건성 피부는 세안할 때도 밀크 클렌저로 해주시면서 2차 세안은 꼭 필요할 때만 해주시는 거, 이런 방법이 많이 도움이 되고요. 지성 피부는 1차 세안 밀크 클렌저로 하고 2차 세안 젤 클렌저를 한 번 더 헹궈 주시는 게 정말 도움이 되겠죠. 이제 이해 쏙쏙 되죠, 여러분? 그런데 화장을 좀 진하게 해야 되는 날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준비물은요, 립앤아이 리무버가 필요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1차 세안제로 오일 클렌저가 필요합니다. 한 번 더 헹궈줘야 되기 때문에 젤 클렌저까지 필요하실 거예요. 립앤아이 리무버는요, 이 솜을 정말 충분히 적셔서 끈끈하게 눈을 불려주세요. 20초. 근데 눈이 따가울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실리콘 오일 듬뿍듬뿍 들어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떼어내서 아주 살살. 눈가는 원래 피지선도 없고 진짜 여린 곳인데 이걸로 솜으로 이제 피부 화장 지워야 돼요. 오일 클렌저가 피부 화장 지우는 건데요. 역시 듬뿍. 자, 저희는 이제 젤리로, 여러분 이게 약간 물로 흐르는 거랑 젤리로 이렇게 묵직하게 떨어지는 거 완전 달라요. 도톰해가지고 이렇게 롤링할 때 손가락이 피부에 잘 안 닿아. 완충을 해주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이 정말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민감하다면 물처럼 흐르는 거 말고 이렇게 젤리처럼 뽁닥뽁닥한 거 써보시면 훨씬 도움되시고요. 1분 동안 코, 블랙헤드 여기까지 다 지우셔야 돼요. 목에도 선크림 바르니까 목까지. 이제 따뜻한 물로 유화합니다. 그런 다음에 미온수로 충분히 어프. 그런 다음에 젤 클렌저로 거품내서 2차 세안까지 하면 이제 짙은 화장에 대한 세안법이 끝. 매일 하면 피부가 하얗겠죠. 가끔만 합시다. 가끔 우리가 코, 블랙헤드, 피지가 좀 많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딥 클렌징. 우리가 가끔 하는 모공 청소인데요. 오일 클렌저, 젤 클렌저까지 준비해주세요. 똑같이 1분 동안 롤링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유화하고 미온수로 어프 충분히 헹궈서 2차 세안제로 잔여물까지 제거해주시면요, 블랙헤드 가장 잘 녹이는 딥 클렌징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할 경우에 확실히 밀크 클렌저 세안할 때보다 피부가 조금 확 건조해져요. 딥 클렌징 한 날은 우리가 평소보다 스킨케어를 더 모습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 스킨케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배울 예정이니까 다음 시간 꼭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샤워법 얘기하고 오늘 강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과의 그런 원장님들의 영상들을 보면서 우리 피부는 기름인데 이 기름칠을 건조하게 하는 게 바로 물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일명 5분 샤워법이 나오게 된 거였습니다. 사실 이 5분 샤워는 제가 말한 건 아니고요. 하위평 원장님이 샤워 5분으로 줄여라, 이걸 너무 항상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5분 샤워를 같이 외치는 거죠. 근데 이게 좀 빡세요. 10분 이내의 샤워를 우리가 하는 것을 목표로 해봅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물과 피부는 상극이다. 그 중에서도 뜨거운 물은 피부에 더더더더 상극이다. 가드름 등드름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 특히 더 뜨거운 물
안 돼요. 그런 다음에 손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샤워볼은 비위생적이고요. 피부를 다 스크래치를 해서 특히 가드름 등드름 많으신 분들은 여기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절대로 샤워볼 쓰지 말고 샤워타올 쓰지 말고 손으로 해라. 버블로 나오는 바디워시가 있어요. 짰을 때 바로 거품이 나는 거. 요거를 그냥 손에다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쓱 한번 그냥 훑고 지나가는. 가드름 등드름 심한 분들은 그렇게 샤워를 하시면서 샤워하고 나오자마자 가드름 등드름 있는 부위에 앉는 기초가 밸런스 딱 잡아줍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자극을 줄이고 속건조 좀 잡아주면서 관리해주시면 가드름 등드름도 정말 좋아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샤워 횟수, 피부가 아주 안 좋고 건조하고 민감하신 약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2, 3일에 한 번도 훨씬 좋다고 합니다. 원장님이. 여기까지. 와, 정말 대장정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피부와 물의 관계에 대해서 5강, 6강까지 알아봤고요. 이 수업이 끝나고 집에서 정말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오늘부터 1일 다음 강의에서는 스킨케어 어떻게 하는지 대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